안녕하세요. 건강한 투자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42분입니다. 자, 월요일장이 시작됐습니다. 주말을 잘 보내고 월요일이 산뜻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올라온 리포트 종목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고, 차트 이렇게 보면서 오전장 흐름과 그 다음에 관심 종목들까지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올라온 리포트 이제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하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만 이렇게 좀 요약을 해놨어요. 오늘 두산 피월셀이 두 개 리포트가 올라왔는데 이제 한 개의 리포트에서는 목표가를 16%나 상향을 했고 이제 75,000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5년 동안 장기 투자 컨텐츠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이렇게 5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리포트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들을 어떤 거를 고를까 하다가 제일 리포트 내용과 뭔가 이런 지표들이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었던 하나금융지주를 선택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5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5개 리포트 전부 다 목표 주가가 42,000원 그리고 48,000원 3개 이렇게 나왔고 리포트 내용이 다 너무나 긍정적이어서 장기 투자하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시작이 정말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 목표 주가 35만원으로 나왔는데,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통신이죠. 이제 통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된 이제 부분이기도 해서, SK텔레콤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진짜 한 달 전부터 지금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오늘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효성첨단 소재 오늘 또 한 개 나왔습니다. 금요일에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리포트가 37만 5천원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53,000원으로 나왔는데, 이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약간 수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리포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산업 부분은요, 지금 이제 이런 유통 화장품 쪽 해가지고 오늘 저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좀 신규로 매수를 딱 한 주만 해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화장품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아모레퍼시픽을 한 이유는 이제 많은 브랜드와 이런 것들이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주변 여자친구한테, 주변이 아니죠,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여성 20대, 10대부터 30대까지는 어떤 브랜드를 많이 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모레 퍼시픽이 제일 나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뭐 아모레 퍼시픽을 할까 아니면은 코스맥스를 좀 선택을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뭐 아모레 퍼시픽이 시총도 가장 탄탄하고 저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일단 한 주만 좀 매수를 했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계속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빅테크 지금 오늘 뭐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앞으로 갈 길은 멀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올라온 이 52페이지 분량의 리포트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두산 퓨얼셀이 올라왔어요. 네, 목표 주가를 72,000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네, 72,000원까지 상향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이제 올해에는 이 수주 계획들과 이런 것들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탄소, 이제 수소의 인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주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좋은 매수 타이밍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좋은 이런 문단으로 리포트가 오늘 5개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SK텔레콤은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을 이제 시현했다고 하고 4분기에는 이제 좀 더 올해까지 긍정적인 결과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5G 기술들을 이제 SK텔레콤이 많이 더 통신사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때 5G 거기 쪽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SA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SK텔레콤이 선두주자로 좀 하고 있고, 이제 5G 가입자가
더 누적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저도 SK텔레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SK텔레콤도 한번 계속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 은행뿐만이 아니라 이 비은행 부분에서 빠른 성장, 이것도 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때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앞으로 이제 천천히 또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건데 뭐 3년 뒤나 4년 뒤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언젠간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기로 이제 금융주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는 계속 들고 가도록 하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당연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이익 실현, 그러니까 이익 시현, 그러니까 그게 좋았다는 거죠. 실적이. 그다음에 두산표열셀, 아까 이제 올라왔던 부분 75,000원. 아까는 그쪽에서는 이건 유진투자증권이고, 아까 요거는 어딘가요? 대신증권에서는 뭐 좀 낮게 이렇게, 이때 2월 5일날, 아 이거 현재 주가구나. 목표 주가를 상향. 네, 기존에 62,000원이었는데, 네 여기에서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원래 좀 높게 잡았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주가는 75,000원. 그러니까 좀 원래 이렇게 높게 좀 잡아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해지는 포트폴리오, 뭐 수전해라든지 뭐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더 나갈 것 같고, 일단은 뭐 수소는 우리나라가 워낙 강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또 개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수소 쪽이 눈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믿고 보는 대장주. 이렇게 보면 대장주만 잘 잡아도 본전 이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중에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네, 대장주는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만약에 미디어 컨텐츠에서 하나 본다라고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제 드라마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 스위트 홈 이게 엄청나게 흥행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엄청나게 더 많은 드라마를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2020년보다 열 몇 편인가 더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영업이익은 이렇게 네, 714억, 무려 45.3%나 더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금융지주 봤고, 네, 효성첨단 소재 또 올라왔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뭐 탄소 섬유 고압 용기 부분 글로벌 2위, 1위가 이제 그 일본이죠. 그래서 그 1위까지 이제 탈환을 한다면, 만약에 1위까지 넘볼 수 있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는 37만 5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한 30만원 정도 오늘 조금 조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주를 더 매수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지수가 조정을 받든 말든 이제 뭐 그런 건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뭐 2,900을 가든 2,600을 가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놔두려고 해요. 이게 뭐 지수 내려갈 거, 조정받을 거 생각해서 막 현금 뭐 확보한다고 막 팔고 사고 하는 게 생각보다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이번에 해봤더니. 그래서 그냥 계속 들고 가려고 합니다. 전기차용 타이어 수요 기대. 그러니까 전기차랑도 약간 그게 있네요. 수소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런 비은행 계열사 호조로 어닝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효성첨단 소재 오늘 조금 강하게 조정을 받네요. 어, 이렇게 좀 빠질 때는 사실 오늘 이렇게 하루 빠지면 뭐 이번 주 내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 눈여겨 보신다면은 조금 관망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은 나는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뭐 그냥 모아가도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진짜 하나 둘셋넷 5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네, 거의 100% 올랐으니까 뭐 지금 조금 조정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옆으로 좀 횡보를 더 할 수도 있겠죠. 옆으로 횡보를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는 관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프로테크도 오늘 같이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다가 21선 한번 찍고 다시 가야 좀 더 주가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금융 지수 볼게요. 네, 하나금융. 하나금융 지수 오늘 2%대 지금 상승 중이고 저가에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괜찮아 보이고 제 길게 보는 거니까 저는 월 연봉으로 봤을 때 이제 뭐 56,000원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피얼셀. 네, 두산 피얼셀 주가 진짜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3월달에 3,000원이었던 게 지금 64,9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진짜 몇 배인가요? 3월달부터 하면 네, 거의 1,700% 올랐어요. 1,700%. 뭐 지금 주가 6만원 선에서 잘 받쳐주는 것 같은데 뭐 두산 피얼셀은 뭐 언제 사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조정이 좀 나올 때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매수해보는 게 낫지 않나. 들고 계신다면 그냥 쭉 들고 계시는 거고 신규로 만약에 뭐 수소 쪽 보신다라고 해서 두산 피얼셀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면 조금 조정 나와서 이 뭐 아래쪽 5만 원대까지 좀 떨어지면 진짜 좋은 매수 기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월봉으로 이런 식으로 또 한 달 8월 달처럼 쉬어가는 달이 있어야 돼요. 9월 달이랑 10월 달 이때 지수 엄청나게 조정 나올 때도 거의 1% 종가 기준으로 이때는 뭐 플러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거의 그냥 횡보만 하지 뭐 위아래로 꼬리는 좀 길어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현대차나 기아차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협업에 대한 이런 이슈들. 근데 탄소는 이런 이슈가 나올 게 없어요. 악재가 많이 나올 게 없다는 거죠. 뭐 수소 폭발? 뭐 이런 거? 뭐 화재?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래서 안전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소법 보니까 뭐 그런 안전 관리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던데 그리고 경쟁 업체가 별로 없죠. 그게 제일 강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효성 첨단 소재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옆으로 좀 빼놓을게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좀 어떻게 됐나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이런 뭐 이런 걸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이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하고 만약에 하락하면 올라올 때 좀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한 10만 원 정도, 뭐 10만 원 정도 딱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주가가 뭐 앞으로 예상을 해보면 뭐 이슈가 크게 또 뭐 스위트홈이나 이런 뭐 넷플릭스 관련 이런 이슈 같은 게 뜨지 않고서는 뭐 엄청나게 막 팍팍팍 올라갈 것 같진 않고 옆으로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현대차나 이런 거 뭐 이제 삼성전자 그때 96,000원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급하게 올라가는 건 진짜 제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급하게 제발 급하게 좀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좀 아까워요. 이제 갑자기 한 달 만에 100%나 급등을 해버려 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수익을 잘 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와, 시청률이 6조나 되네요. 차트를 처음 보는데
그래도 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아 보이네요. 67,8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오는 게 이제 높잖아요. 그러면은 못해도 59,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이에 조정이 언제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냥 쉬어가는 달 정도만 있을 것 같고 막 주가가 조정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네 9%대 급등을 해버렸네요. 지금 자동차가 다 안 좋은데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만 올라갔어요. 이게 뭐 리포트 빨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올랐지? 영업이익이 잘 나왔네요. 오늘 뭐 발표를 했나 보죠? 52주 신고가네요. 52주 신고가. 신고가 돌파했을 때 뭐 돌파 매매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관망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9%나 갭상승 해버렸으니까 여기서 조정이 좀 나올 때 기다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항상 이제 모든 것을 매수하실 때 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셔야 됩니다.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제가 리포트 잠깐 봤지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느낌이 잘 없거든요. 타이어 파는 걸 알겠는데 뭐 타이어 뭐 회사들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많은데 이제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기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주가만 좀 본다고 하면 일단은 뭐 충분히 올라갈 자리는 많은데 이제 일봉으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좀 오늘 9% 급등을 했으니까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신규로 관심 종목을 둘 만한 건 아직 없는 것 같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효성첨단 소재, 뭐 SK텔레콤 안 봤네요. SK텔레콤 오늘 2%대 좀 빠지는데 월봉으로 가볼까요? 네. 월봉을 봐도 충분히 지금 27만 뭐 4천원까지는 이 윗꼬리까지는 이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다면 뭐 지금이라도 뭐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일봉으로도 지금 한번 고점 좀 찍고 조정을 잘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받았고 이제 다시 올라오다가 오늘 지수가 조금 빠져서 약간 조정 받고 있는데 뭐 관심 있으시다면 뭐 SK텔레콤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 정도로 보겠고 뭐 오늘 지금 현대차 어떻게 됐죠? 6%대 지금 7%대 이제 급락 중인데 이제 현대차는 저는 이제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냥 전량 매도를 했고 현대차가 이제 이때 좀 괜찮아 보였는데 이때 이제 여기까지 좀 올라와줘야 이제 27만 원까지 올라와줘야 이제 확실한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였는데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뉴스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정리를 했어요. 급락을 했을 때 그냥 정리를 했고 어차피 수익 중이어서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조용해지고 현대차가 다시 한 20, 네, 이거는 잘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락했을 때 잘 회복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지금 사신 분들이나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짧게 생각하고 매수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그냥 들고 가셔야 됩니다. 절대 손절은 하지 마세요. 뭐 현대차는 진짜 손절할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이익 실현을 한 것뿐이고 그래도 좀 오래 들고 있었어요. 이때 한 17만 원대인가 18만 원 정도 그 평단가였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조금 추가 매수를 했다가 약간 평단가가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도 수익권이어서 오늘 그냥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했고 그걸로 오늘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사고 그 다음에 효성첨단 소재 매수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한국 금융지주를 매수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지주사 뭐 금융 쪽인데 그거죠. 증권. 네, 그래서 증권 쪽으로 하나는 꼭 들고 있어라. 이렇게 우리 연블리님, 연 부장님께서 증권주는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좋다 해서
이것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예전에 그 뭐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 해서 일단 매수를 좀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충분히 여기 한 95,000원, 98,000원까지 이제 이따 보여서 뭐 한두 달 조정 받더라도 그때까지 전 생각을 해놓고 매수를 했습니다. 상반기 이후까지 저는 한 9월 넘어서까지 이렇게 매수 보고 좀 오래 고민을 해보고 아 그냥 매수를 하자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차 매도한 금액으로 이렇게 오늘 한국금융지주하고 효성첨단소재 추가 매수 했고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한 주 매수했고 오늘 일주일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전에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효성첨단소재 진짜 뭐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달 정도 좀 쉬어가고 두 달 정도까지는 약간 조정이 나오 기간 조정이 좀 나와주면 진짜 좋아요. 그때 매수하면 목표가를 향해서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그때를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지금 당장 매수해놓고 오랫동안 기다려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들 제가 보이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좀 봐봤고 LG화학도 좀 많이 빠지네요. 그리고 오늘은 뭐 PB파마 이거 신규 상장주죠. 그 다음에 CS윈드가 이제 그 증자하고 나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까 20% 넘게 올랐는데 오늘 조금 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조금 조정을 받네요. 고가 부근에서. 그다음에 뭐 이런 한샘이랑 이런 이제 기업들도 뭐 실적이 좀 잘 나왔다고 해요. 네, 한샘도 오늘 리포트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냥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올라간 것 중에 뭐 시멘트가 좀 강세네요. 그다음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제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 근데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그냥 놔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강 MNT 오늘 좀 풍력이 강세네요. 풍력. 삼강 MNT 그다음에 CS 베어링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아마 신규 상장주로 알고 있는데 그 로봇 쪽에서 꽤나 이름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우주 쪽도 한번 볼까 하는데 우주 쪽은 저는 아직 막 와닿지는 않아서 그래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오랜만에 좀 올라오네요. 6%대 지금 카카오 게임즈. 아 게임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게임즈는 그거 말씀드렸었죠. W 게임즈, W 게임즈 어떻게 되지? 이런 나스닥 상장 이런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좀 조정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항상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뭐 이 정도 뭐 더 빠진다고 하면 진짜 뭐 56,000원까지도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뭐 분위기는 이미 지금 월봉으로 봐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안정적으로 좀 보려면은 한 67,000원까지 회복을 좀 해주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연봉상으로 이 윗꼬리인 85,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뭐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네요. 여기 한 65,000원 이쪽 언덕 쪽 한번 넘어가면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블 게임즈도 일단은 신작 모멘텀 이런 게 이제 후반기에 이제 하반기에 준비가 좀 돼 있다 했고 나스닥 상장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오래 기다려야 할 겁니다. 네,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그럼 더블 게임즈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볼 때 이제 제가 보는 거 그때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었는데 이 현금 흐름표를 보면 좀 알 수 있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9년도에 비해서 지금 뭐 이게 3분기까지이긴 한데 그럼 분기로 이제 보죠. 분기로 보면 조금 이제 줄었죠. 이제 조금 줄었고 2분기 때 좀 늘었었는데 이거 2020년이네. 2020년 지금 2021년이니까 그래서 이때 8월 달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6, 7, 8월까지 8월달에 그래서 고점을 한번 찍었잖아요. 9월달부터는 조금 네, 조정이 나왔던 것 같고 네, 현금성 증가 턴 어라운드 좀 됐는데 이거 W 게임즈는 일단 4분기 실적이 정확히 좀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나왔을 때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2020-12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정확히 딱 기재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에 사실 매수해도 뭐 길게 본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W 게임즈도 네, 게임즈 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리포트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리포트 내용이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고 네, 이렇게 좀 상위 종목 국순당 이거는 좀 관리 종목이거든요. 관리 종목은 진짜 일단 매수하시면 별로 안 좋겠죠. 이런 YOM 같은 거 이런 관리 종목들. 근데 관리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정리하라는 의미인가? 네, 아무튼 오늘 네,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따 오후에 또 장 마감 리뷰로 ABL 바이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